페미니스트들 있잖아요. 페미니스트들이 지능이 낮아서 페미니스트가 된다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고,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이 뭐 지능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평균 지능은 그런 페미니스트들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높습니다. 놀랍게도. 왜냐면 그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게 결국에 내 평생 베프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어떤 무슨 통계 자료 그래프에서 봤는데, 사람이 결국에는 인생에서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길어요. 그래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인생을 살면 살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래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가 행복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20, 30대에 만나던 그 친구들이랑 40, 50대가 되면 거의 안 만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 30대에 친구 만나고 뭐하고 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이런 게 제일 진짜 바보 등신 같은 짓이고요. 결국에는 내 와이프, 내 배우자, 내 남편 이런 거를 찾는데 시간을 많이 쏟으셔야 되고, 친구들 만날 시간에, 그래서 친구들 의견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배우자 볼 때는 그냥 친구들 의견 무시하세요. 특히 여성분들은. 그리고 주변에 내 친구들은 다 찌질하다 하는 친구분들도 스스로 생각했을 때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친구들이 하는 조언을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구애 활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잘나게 되고 싶은 구애 활동이 있고, 남의 연애를 방해하는 구애 활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열등할수록 후자의 방식을 택하거든요. 그래서 노처녀일수록 친구가 잘 되는 걸 자꾸 방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본능적으로. 자기도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저희 와이프 아는 동생 중에 결혼을 못한 동생이 있는데, 저랑 결혼할 때 반대를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저 남자 뭐 얼마 모았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남자랑 결혼하면 큰일 난다 하면서, 남자는 무조건 돈이 많아야 된다 뭐 이딴 소리를 하면서, 지도 시집을 못 갔으면서. 근데 그 동생이 나중에는 시집을 갔거든요. 제 재산은 10분의 1도 못 버는 남자한테 갔습니다. 그 남자의 연봉을 제가 한 달이면 벌 거예요. 애초에 자기도 돈 많이 버는 남자 만날 능력 자체도 없으면서 남들 결혼을 회방을 놓고 다니는 거야. 그걸 보면서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유, 왜 그러는 걸까가 아니라 그게 자기도 모르는 번식 활동이라니까요. 구애 활동. 원시적인 뇌에서 발전을 못한 거죠. 원시 사회에서는 어떤 여자가 매칭이 될수록, 나와 같은 동성이 매칭이 될수록 내가 만날 수 있는 상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가치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면 남의 매칭이라도 방해를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만날 수 있는 이성의 수가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원시적인 본능을 이제 현대에 와서도 버리지를 못하는 열등한 종자들인 거죠. 안녕하세요, 리섭님. 항상 영상 잘 보고 있는 20대 중반의 남성 구독자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형수님 주변의 노처녀가 리섭님과 슬기님의 결혼을 방해하려 했다는 이야기를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주변 여사친들에게도 반드시 참고하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열등한 여자들은 타인의 결혼을 방해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건 잘 알겠는데, 그러면 열등한 남자들은 어떤 전략을 쓰나요? 제 주변 못쏠 남성들은 그냥 자기 연애는 포기를 하고 야동이나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요. 열등한 남자들은 열등한 여자들과는 다르게 굳이 다른 커플을 방해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건가요? 노처녀 친구들만 거르고 노총각 친구들은 거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열등한 여자들의 그 구애 방식에는 그런 게 있다고 했어요. 타인의 결혼을 방해한다. 그리고 이제 어떤 여자가 내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데리고 와. 그러면 그 남자의 흠을 잡아. 더 좋은 남자 많다고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노처녀들은 남의 그런 만남을 방해하는 거를 구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남자들은 사실 그런 경우가 잘 없죠. 남자들은 어떠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되게 못생긴 여자를 데리고 와도 예쁘다고 해줘요. 예쁘다고 해주고, 조금 아닌 것 같아도. 아니 근데 이거는 여자들도 마찬가지다. 여자들도 진짜 못생긴 남자를 남자친구라고 데리고 오면 오히려 그건 또 응원을 해줘. 근데 나랑 되게 굉장히 친한 동생이어도, 친한 동생이거나 친한 친구거나 이래도 자기가 볼 때도 굉장히 괜찮은 남자를 데리고 오면은 이 여자의 본능에서는 그 원시 본능 때문에 이 결혼을 방해해야 된다는 그게 튀어나와가지고 그 남자의 흠을 잡기 시작해요. 저 남자 근데 너무 바람둥이 아니야? 아, 저 남자 뭔가 쎄한데? 막 이딴 개소리들을 짓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노처녀들은. 그래서 주변 노처녀들의 조언을 받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열등한 여자들의 그런 생존 방식이라고 치면은, 열등한 남자들은 어떤 생존 방식을 쓰느냐, 열등한 남자들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열등한 남자들이 쓰는 자신들의 어떤 생존 방식이라든지 어떤 구애 활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찌질한 남자들이 쓰는 방식. 다른 남자들을 그 여미새로 몰아갑니다. 여미새가 뭐죠? 여자에 미친 남자죠. 그러니까 지들도 여자에 미쳐 있으면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남자는 여자에 미쳐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이고 여자에 안 미쳐있는 남자가 비정상이에요. 특히 20대 남자들, 10대 20대 남자들은 머릿속에 항상 여자 생각밖에 안 하고 항상 섹스 생각밖에 안 해요. 근데 이 열등한 남자들은 자기들이 그거를 실현을 하지 못하니까 여자를 잘 만나고 다니는 그 우월한 남성들을 보면서 여미새로 몰아가요. 저 새끼들은 여자의 새끼들이다 하면서 여자 못 만나는 남자들이요, 여자들 막 헌팅하고 다니고 막 번호 따고 다니고 이런 남자들 보면서 저 새끼들 뭐 걸레 새끼들이라고 하고 저런 저급한 짓거리 하고 다닌다고 하고 다니고 무슨 뭐 헌팅 술집 같은 거 가는 남자들 보면서 더럽다고 하고. 뭐가 더러워? 니들도 하고 싶으면서. 응? 개 같은 소리들 좀 하지 마세요. 남자가 여자 번호 따는 게 마음에 드는 여자의 번호를 따는 건요, 용기가 있는 행동이지 절대로 비웃음을 당할 행동이 아닙니다. 저급한 행동도 절대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려고 돌아다니고 노력하고 이런 게 왜 손가락질 받을 짓거리입니까? 지들이 못하니까 괜히 그딴 쥐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사친이 있어. 여러분들이 여사친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학원 같은 데서 아니면은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 여사친한테 가서 고민 상담을 하는 거야. 나 진짜 걔가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예쁜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면 여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여사친이? 진정한 내 여사친이라면? 야, 남자 새끼가 왜 이렇게 찌질하게 굴어? 남자답게 가서 번호 물어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알아요. 그게 남자다운 행동이라는 거를. 오히려 여자들이 찌질하다고 보는 거는 너네 같은 그 하남자 새끼들, 열등한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막 뒤에서 막 인스타 스토리 염탐하고 인스타 막 팔로우 목록 그거 보면서 얘는 남자가 많은 것 같아. 이딴 신짓거리하고 막 인스타 올린 사진 옆으로 넘겨보면서 이거 남자랑 간 거 아니야? 남자랑 간 거 아니야? 얘는 그거를 찌질하다고 보는 거지. 어떻게 남자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가서 번호를 묻는 게 어떻게 찌질한 겁니까? 찌질한 남자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해요. 그거는 용기 있는 남자인 거지. 그게 어떻게 찌질한 남자입니까? 근데 열등한 남자들은 그런 용기 있는 남자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그거를 못하니까 아유 저 여미새 새끼들, 여자 없으면 못 살아 저 새끼들, 이딴 개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막 저 새끼들은 여자 없으면 술도 안 마신다, 여자 없으면 돈도 안 쓴다. 여자 없는데 술을 왜 마셔 그러면은? 아이 진짜 여자가 있어야 술 맛이 오르지. 당연한 거 아니야. 남자들끼리 칙칙하게 있을 때 소주 마시면 소주가 X났습니다 진짜로. 근데 거기에 여자 한 명만 굳이 내 여자가 아니어도 돼. 그냥 진짜 남자들 웃긴 게 뭔지 알아? 굳이 내 여자가 아니어도 친구의 A만 와도 뭔가 그 술자리가 굉장히 화기애애해져. 되게 내가 이 친구의 여친한테 흑심이 아예 없어. 흑심도 아예 없고 그냥 내가 혹시 저 친구 여친이 쟤랑 깨지고 나랑 사귀잖아, 이런 생각이 아예 없어. 진짜로 맹세하고 아예 없는데도 그냥 친구의 여친만 그 자리에 합류가 돼도 뭔가 술을 마실 맛이 나. 그게 남자입니다. 그게 남잔데. 그리고 돈을 그러면 여자한테 쓰지 내가 미쳤다고 남자한테 왜 써?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같은 남자끼리 여미새라고 몰아가는 거야. 그리고 남자끼리 걸레라 그러고 여자들한테 가가지고 저 새끼 걸레야 막 하면서 지는 야 남자 중에 까놓고 말해서 야 걸레 되기 싫은 남자 어딨어? 아니 진짜 이거 또 노딱 받겠는데 이거 나 진짜. 아니 능력남들을 보면서 지들이 그렇게 못하니. 그러니까 하남자들, 열등한 남자들은 항상 이런 방식을 씁니다. 어디 가가지고 남자들도 요즘에 관리 같은 거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여자들한테 뒤에 가서 저 새끼는 맨날 비비 바르고 다니더라, 저 새끼 저거 성형한 거야. 나도 그런 거 되게 많이 겪어봤어. 그러니까 제가 막 우월한 남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찌질한 새끼들은 내가 진짜로 이제 3대3 이렇게 어떤 모임 같은 거 해가지고 여자랑 이렇게 놀 자리가 있잖아요. 나 화장실 간 사이에 막 제 치아 교정했다고 이딴 얘기를 여자가 묻지도 않았는데 괜히 하는 거야, 미친새끼들이. 그러면서 내 걱정을 해주는 척 얘기를 꺼낸다. 이섭이 쟤는 근데 엊그저께 여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마음고생이 심할 거야. 이딴 내가 이거 진짜 많이 겪어봤어. 진짜로 이 미친새끼들을 아주. 야 진짜 열등한 남자들도 진짜 하고 있는 짓거리 보면 왜 지들이 여자친구가 없는지 그 찌질한 행동에서 보면서 다 나오거든요. 근데 지들은 몰라. 지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네, 저 치아 교정했어요.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치아 교정 저 옛날에 완전히 드라큘라였어요. 그러니까 열등한 새끼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없을 때 제 치아 교정 전 사진을 막 보여준다니까 여자애들한테. 아휴 진짜로 그런 남자들이 진짜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열등한 남자들의 전략이 뭐냐,
이거는 이제 요즘 커뮤니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제가 그런 짤을 봤어요.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평균 올려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짤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평균 올려치기를 보통 열등한 남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저딴 여자랑 결혼할 바에 나는 결혼 안 해. 저딴 여자 만날 바에 나는 여자 안 만나.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주는 사랑에 관련된 얘기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결혼해가지고 나는 주는 게 너무 행복해. 내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남자는 당연한 거거든요. 본능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면 이 여자한테 굉장히 물질적인 헌신을 하도록 이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뭔가 여자한테 막 내가 사주고 싶어서 뭐또 사주고, 그러니까 그 퐁퐁남이라는 것도 내가 사주기 싫은데 이걸 안 사주면 여자가 떠날까봐 뭔가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게 퐁퐁남이지, 내가 내 여자가 뭐 명품 들고 있는 게 너무 예뻐, 그리고 내 능력도 돼, 그래서 명품을 사줘, 그건 퐁퐁남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후려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후려치기를 하면서 아유 저 퐁퐁남들, 아유 막 그러면서 어차피 쟤나 나나 똑같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글이 그거야. 어차피 차은우 아니면 다 여자한테 진심 어린 사랑을 못 받는다. 어차피 존잘남 아니면 여자한테 사랑을 못 받는다. 이딴 소리를 하면서 다른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는 남자들을 자꾸 후려치기 해가지고 자신들이랑 동급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로 잘생긴 남자를 만나본 여성분들은 다 똑같이 공감하는 얘기예요. 잘생긴 남자들도요, 찌질한 모습 한번 보이는 순간 깨는 거 금방입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들도, 그러니까 그 열등한 노총각들, 열등한 도태남들도 노처녀에 못지않게 훨씬 더 비열하고 훨씬 더 찌질하게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이렇게 파탄을 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은, 열등한 인간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고. 그래서 열등한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맞아요. 잘생겼는데 연애 못하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휴, 이러면은 또 저기 뭐야 커뮤니티 충들이 이럴까, 저 새끼 정신 승리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열등한 남자의 이제 후려치기죠. 저 새끼 잘생겨보지 않아가지고 저딴 소리 한다 라고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자는 그냥 정상인의 범주에만 들어가면은 어떤 여자든지 다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손가들이나 벤치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자꾸 막 옛날에도 막 박지성 같은 선수들 보면서 박지성이 월클이네 아니네를 자꾸 논하고, 미친놈들이. 박지성이 월클이 아니면 대체 누가 월클이야. 진짜. 아니 어처구니가 없어 진짜. 아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는 박지성이 월클이 아니면은 대체 뭔. 아휴, 자꾸만 뭐 손흥민 보면서도 호날두 전성기랑 막 비교하고, 미친놈들 아주. 아휴 진짜. 그러면서 또 지들을 평가할 때는 너무 관대해. 지들은 뭐 똥땡이에다가 오타쿠에다가 막 훔쩍훔쩍 대고 있으면서 나 정도면 그래도 대한민국 평균이지. 무슨 한남티콘 같이 생긴 애들이. 진짜. 그러니까 남을 보는 기준은 여기까지 올라와 있고 지를 보는 기준이 여기 와 있어. 지를 쿵척쿵척 하면서 컵라면 처먹으면서 한국 여자들은 왜 나 같은 진국 남자를 모르는 거야, 이 짤 떨고. 아휴. 집단에서 배제가 됐는데도 나는 저 새끼들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능이 꽤 높은 사람이에요 라고 이섭님이 예전에 멤버십 영상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왜 지능이 높은 건가요? 사회적 지능이 높다면 집단에서 배제되는 일 자체도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지능이 높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의 답변이랑 약간 이어지는 건데, 아까 그 노처녀들이 원시 본능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제 주변에서 잘 되는 친구들을 이제 망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이제 원시 본능이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학창시절에 그 반에서 배제가 되면 그 학창시절 반 정도 수준의 집단이 무리를 이어서 살았잖아요, 동굴 같은 데서. 그래서 거기서 배제가 되는 순간 나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그게 깔려 있거든요, 집단 무의식에. 그래서 본능적으로 계속 이제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능이 높은 사람은 현대 사회에서는 그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제가 뭐 지능이 높다 이런 건 아닌데,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친구들이 놀자 그래도 저는 싫어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나이 때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얘네 어차피 나이 먹고 나면 잘 만나지도 않을 텐데 내가 얘네들이랑 만나서 뭐해, 약간 이런 생각을 내가 했던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말을 안 걸어도 딱히 나는 말을 안 걸면 편했어. 그냥 제발 말 좀 안 걸어줬으면 좋겠었어요, 저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INTP들이 평균 지능이 높다고 하는 거고, 근데 사회적 지능이랑 또 다른 거죠. 지능도 여러 가지 지능이 있습니다. 사회적 지능이 있고 일반 지능, 기계적 지능이, 추상적 지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지능이 높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은 그 책 중에 지능의 역설이라고 있어요. 지능의 역설. 페미니스트들 있잖아요. 페미니스트들이 지능이 낮아서 페미니스트가 된다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고, 동성애자 이런
이런 사람들이 뭐 지능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평균 지능, 가장 최상위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균 지능은 그런 페미니스트들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높습니다. 놀랍게도. 왜냐면 그 사람들은 원시 그런 거에서 이제 벗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지능이 높아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물론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선동만 당해서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빠져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평균 지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발작하시는 분들 나올까봐 내가 페미보다 못하다고 이런 분들이 나올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튼 지능의 역설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알 거예요.